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. 어니스트입니다. 자, 요즘에 주식을 하다 보면은 지금 보고 계신 이 세종 메디칼처럼 최근 이 흐름을 보세요. 요 한 달 남짓하는 이 기간 동안에 별 흐름이 없잖아요. 물론 이 와중에도 등락은 있지만 뭐 요런 상황하고 비교하면은 그냥 뭐 거의 없다시피 한, 어디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냥 약손실 혹은 약수익 정도로 그냥 계속 흘러가는 듯한 이런 흐름에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종목을 하나만 하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다른 종목을 또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좀 수익을 막 주는 이런 종목들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보셨던 종목과 지금 이 종목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, 야, 내가 이 종목은 잘 골라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막 나는데, 그리고 이 와중에 막 사고 팔고도 해서 수익을 막 제대로 내고 있는데, 근데 이 종목은 왜 그러지? 도대체 이 세종 메디칼은 내가 뭐에 씌워가지고 이런 걸 골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재미없는 상황일까? 이런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. 그렇게 비교를 하다가, 아, 지금 이 종목 여기다가 더 시간 주지 말고 지금이라도 좀 갈아타야겠다. 아까 같은 이런 영진약품에 여기에 올라탄다는 이런 말은 아니더라도 뭔가 좀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는 종목에 갈아타야지 라고 하면서 열심히 종목 발굴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. 사실 이거는 최근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늘상 이런 비교와 갈아타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주식인데, 뭐 요즘처럼 시장이 뭐 안 좋다면 안 좋고 바닥에서 뭔가 반등을 기대한다면 기대하는 이런 시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이런 재미없는 종목에 대한 이 손절 혹은 재미없는 종목을 치워버리고 지금 조금 더 기대감이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. 이런 분들께 오늘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팁을 드리고 저희 경험을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게 어찌 보면은 주식 투자에서 심리적으로,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의 본질 같은 거라서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. 어찌 보면은 이런 거 아닌가요? 인간의 본능과 그리고 실제 투자와 이게 명확하게 상충되는 부분을 컨트롤하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,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좀 뻔한 얘기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데, 이게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봐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할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일단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아마 듣는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. 어니스트랑 머니버디가 무슨 얘기를 할까? 예측이 된다. 아, 오늘 건 좀 예측이 된다. 이 종목 갈아타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보장이 어딨냐? 그러므로 섣부르게 갈아타지 말아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할 것 같네 라는 예측을 하실 것 같아요. 안 그래도 예전에 저희가 비슷한 얘기도 했었으니까 이렇게 딱 예측을 하고 들을 텐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지만, 이거 갈아탄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거 들고 있는 게 맞아?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. 네. 여기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, 저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1번보다는 2번 종목이 좋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, 일단 제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. 저는 2번 종목이 1번 종목보다 현재 시점, 지금 시점에서 2번 종목이 1번 종목보다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그게 아마도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너 지금 1번 들고 있을래? 2번 들고 있을래? 라고 물어본다면 어니스트님은 그냥 무조건 1번 들고 있는다는 얘기일까요?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거기에 가까워요. 물론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차이가 나겠지만 1번과 2번에서 저도 감정적으로 2번이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이유는 수익 실현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. 그리고 과거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. 하지만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는 딱 하나였어요. 갈아탄다는 건 더 좋은 걸로 갈아탄다는 건데 2번이 지금 시점에 새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절대로 더 좋은 종목이 아니다. 이 차이를 이해하게 된 거죠. 근데 이거는 좀 명확하잖아요. 뭐 가격적으로 지금도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올라갈 여지가 있는 종목이냐 아니면 이미 오른 종목이냐,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번이 2번보다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? 아,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누구나 다 이해할 만한 얘기 같거든요.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으로 눈이 가고 2번을 들고 있을 때 마음이 막 훈훈해지고 막 그러는가를 생각해보면,
1번은 뭐 기다리면 수익 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기대감 정도는 있다는 건 아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. 근데 2번은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왠지 뭐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뭐 내일 모레라도 그렇게 뭔가 좀 작은 수익이라도 나한테 당장 줄 것 같으니까, 나 지금 당장 목말라 죽겠는데 얘가 나한테 이제 갈증을 해소시켜 줄 것 같으니까 이거를 들고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이제 뭔가 좀 기준점을 잡을 때 당장의 수익을 위해서 내가 뭘 들고 있을까라고 한다면 2번이 더 좋은 건 맞잖아요. 그럴 수 있죠.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그게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감정이 우선이냐, 아니면은 진짜 감정을 뺀 투자에 유리한 행동이 우선이냐,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이 감정이라는 게 투자에 들어갔었을 때 내 감정을 보살펴주고 그리고 어떤 케어를 해줘야 되는 선택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투자에서 냉정하게 진짜 유리한 거를 선택하는 것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하니까, 그래서 인간의 본능하고 상충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자 2번 같은 종목을 그냥 이영진약품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.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지금 갈아타서 매수를 한다면, 그렇다면 이거는 진짜 그냥 단순하게 감정적인 선택일까요?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충분히 뭔가 좀 검토를 해서,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왠지 여기는 지금 바닥을 뚫고 올라와서 정고점을 뚫고 올라와서 여기가 이제 바닥 같다, 그래서 내가 여기서 좀 트레이딩을 하면 뭐 이런 상황,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든 여기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. 뭐 아니면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왠지 단타 칠 수 있을 것 같은데,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을 한다면, 물론 이건 바닥에서 잡은 건 아니지만, 진짜 막 이런 바닥은 아니지만, 그리고 흐름이 없을 때 미리 막 매집해 놓은 건 아니지만, 그래도 내 나름의 이 매매 목적성에 맞는 거는 되지 않나? 이거를 그냥 그렇게 쉽게 감정이라고 치부해서 말을 하는 게 맞는가?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들을 것 같거든요, 저는. 그쵸. 실제로 어니스트 너가 뭐라고 그런 것들을 속단하고 판단을 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부분에서는 그냥 저는 하나의 객관적인 기준점을 볼 것 같아요. 이게 그 정도로 좋다? 할 수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면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제 스스로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제 스스로를 컨트롤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이거 지금 시점에서 매수할 수 있어? 저는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.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 계좌에 현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현금으로 신규 매수를 하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. 이러한 이유로, 지금 뭐 되게 단순한 기술적 분석이지만 그러한 이유로 매수를 한다? 좋습니다. 오케이. 근데 만약에 저를 포함해서 누가 됐든 현금이 없는데 없는 현금을 가지고 다른 데서 손절을 한다라든가 뭐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해서 그래서 일로 간다라는 거는, 저는 그거는 감정적인 선택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유는 이미 현금이 없다는 상황 자체가 나 현금 없는데, 있던 현금 이미 다 썼는데 이유 불문하고 어떤 상황이었던 간에 기다리지 못했었던 행동을 이미 저지른 상황에서 내몰리게 되니까 빠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은 그 심리가 몇 프로 적용했냐,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작용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런 거는요? 나는 현금은 있어. 그래서 현금으로 새로 사는 건 괜찮다고 했잖아요. 어니스트님도 그렇게 할 것 같다고. 네. 그래서 현금으로 하려고 하는 선택도 할 수는 있어. 그런데 이 현금 좀 아껴두고 재미없는 종목을 좀 손절을 하든가 아니면 그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걸로 갈아타야지. 이러면은 또 현금도 있고 종목을 갈아타기도 하는 거잖아요. 이런 사람들도 은근히 있을 것 같거든요. 이런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한 25,000원 부근의 평단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근데 계속 빠지기만 한 거예요.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에, 이미 오랜 시간 동안에 뭐 해야 될 거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지루합니다. 이미 지루한 감정이 있어요. 그런 상황에서 한 13,000원 정도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50%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. 그러면은 이거를 매도해서 방금 전에 영진약품 같은 걸로 갈아탄다라고 하게 되면은, 이걸 갈아탄다? 이 갈아탈 때 그럼 이 마이너스 50%를 좀 상쇄해주는, 상응하는
이런 효과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게 사실 1000만 원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내 수중에 남는 건 500만 원이 오는 거고,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영진약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500만 원에서 실제로 본전 회복하는데 1000만 원이 돼야 돼요. 그럼 100% 수익이 필요하단 말이죠. 이 숫자에 좀 오차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. 이렇게 수치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유리한 행동이 아니거든요. 근데 영진약품으로 옮겨서 이 500만 원 가지고 그래 그냥 넉넉 잡고 10% 먹어야지 하게 되면은 50만 원 수익을 내기 위함이거든요. 이 행동이 과연 계좌에 진짜 유리할까로 접근하게 되면은 유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 손절 폭이 너무 커서 손실이 너무 큰 상태에서 손절을 해서 넘어가는 거는 이익과 손실의 그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는 장사가 될 거기 때문에 좋지 않다. 근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50%가 아니라 마이너스 5% 같은 이런 상황에서 아 이게 조금 재미없을 것 같네? 그러면 좀 넘어가 볼까? 라고 하는 거는 뭐 해볼 만한 선택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 기본적으로 종목을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동하고 어떤 식으로 종목끼리 합치고 뭐 이런 부분은 기회가 되면은 추가로 더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.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의 이동 아니면 종목끼리의 합치기 이런 것들은 이런 수지타산을 생각해서 거기서 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해볼 수 있는 선택이긴 해요. 근데 이게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이게 빈번하면은 악용되거나 좀 꼼수처럼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게 사실 거의 여기서 손절 5% 손절하고 넘어가서 그 영진약품에서도 바로 수익이 나면은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항상 알고 있잖아요. 그럼 거기서 또 그런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면서 이게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히 행동적으로 맞다 틀리다 보다는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는 선택이라서 빈도가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뭐 요 정도 의견입니다. 또 의외로 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.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종목은 그냥 마음에 안 든다 왠지. 그래서 이거 그냥 치우고 그냥 뭔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뉴스를 보고 뭘 했더니 그래도 얘가 좀 좋아 보이네, 재물을 봤더니 얘가 좀 좋아 보이네 하면서 그냥 여전히 이제 저평가가 돼 있는 건데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, 막 그냥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변화를 안 주되 뭔가 조금 더 다른 이유로 좋아 보이는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냥 이것도 감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걸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 어찌 됐든 처음에 A라는 종목을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했단 말이죠. 근데 있다 보니까 A는 별로 안 좋아 보이고 B가 더 좋아 보여서 A에서 B로 넘어간 거예요. A는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변해서 B로 바뀐 겁니다. 그러면은 이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B는 갑자기 안 예뻐 보이고 새롭게 보이는 C가 더 괜찮아 보이는 이런 상황, 이게 안 나올까요? 보통 A에서 B로 넘어간 이유가 A의 치명적인 악재나 다른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그 습관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B가 좋아 보일지 몰라도 B가 안 좋아 보이고 안 예뻐 보이고 C가 더 예뻐 보이기 시작할 때 갈아탈 거라는 거죠. 이 행동이 남아 있으면은 투자자한테는 이게 악순환의 늪으로 빠질 수 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이 습관 자체를 저는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뭐 넘어가가지고 그 종목이 넘어간 종목이 잘 됐냐, 뭐 잘한 선택이냐, 못한 선택이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뭐랄까 주식하는 그 패턴적으로 습관적으로 안 좋은 게 이제 두 가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. 넘어가려고 할 때 그냥 쉽게 다른 종목이 좋아 보여서 넘어가는 거는 결과적으로 지금 내가 선택한 A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그런 습관인 거잖아요. 끝까지 마무리를 제대로 보지 않는 그 습관. 네.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일 것 같고, 그리고 넘어갈 때도 문제인 거죠. 새로운 종목으로 넘어갈 때도, 새로운 종목을 고를 때도 이거 좋아 보이네 가야지, 이거 좋아 보이네 가야지라고 하는,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성급하게 결정을 하는 습관. 종목을 선정할 때 있어서 애초에 나는 끝까지 책임 안 질 생각을 약간 염두에 두면서 그냥 고르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서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
네.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럼 어니스트식 투자에서는 절대로 종목을 교체하거나 이동하면 안 되는 거야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라는 종목에 치명적 악재 아니면은 굉장히 큰 변수 이런 게 존재하게 되면은 갈아타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 갈아타는 방법도 존재하겠죠. 그럼 그 갈아타는 방법을 토대로 다시 갈아탈지 말지 애매한 상황에서는 그거를 냉정하게 상대 비교하면서 갈아탈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동을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대부분 그 정도까지 안 하고 그냥 A가 싫으니까 B로 옮겨간다. B가 더 호재가 많대. 앞으로 더 전망이 좋대. 시향이 좋대. 재무가 더 좋은데 이런 자기만의 합리화 이유로 포장하고서 그냥 갈아탈 명분을 만들어서 감정을 케어해주기 위해서 갈아타는 행동을 한다는 그것이 문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이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어니스트님도 무조건 종목을 안 갈아탄다. 이거 무조건 끝까지 막 제대로 내가 수익 막 옹팡지게 먹을 때까지 무조건 책임진다. 뭐 이런 건 아닙니다.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새로 종목을 선택할 때도 신중하게 선택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종목을 옮겨다니는 메뚜기 같은 투자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득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말인즉 어니스트님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종목을 갈아타요. 뭔가 좀 어중간한 상태에서 갈아타는 게 멀리 갈 거 없이 저희가 운영하는 투자 클럽에서도 지금 만으로 5년 꽉 채웠고 6년차 투자를 계속하면서 저도 안에서 계속 투자하는 걸 계속 지켜봐왔잖아요. 한 두 가지 케이스 정도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 종목이 이거는 좀 위험하다. 리스크가 좀 더 커졌다. 처음 선택했을 때보다 커졌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종목을 제거를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. 그러면서 이제 그 수익과 손실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면서 계좌 관리를 하면서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나고, 그리고 또 하나 케이스는 이건 좀 더 드문 케이스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공격을 하기에 원활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보유 종목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흐름이어서 이거는 지금 큰 손실을 보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케이스도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, 제가 기억할 때. 네. 비슷한 케이스가, 그죠? 그런 선택들을 하시긴 한다는 거죠. 근데 이거를 이 A 종목 버려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넘어가지?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좀 애매할 수 있지만 계좌를 관리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적으로 이게 유리하다라는 종합적 판단이 들면 넘어가서 더 나은 결과를 모색해 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.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이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서 있었느냐 이게 결국에는 중요할 것 같고요. 사실 이 이야기는 이게 사석이든 아니면 제가 가르치면서 하든 아니면은 솔직히 버디님한테도 과거 리즈 시절의 버디님하고도 이야기를 할 때 뭐 이럴 수 있었던 부분 아닐까요? 왜 어니스트가 하면 괜찮은 거고 내가 하면 안 되는 건데, 이거에 대한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이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? 저는 배우는 사람들이라면은 저 역시도 제가 리즈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해봤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 어니스트의 판단은 해도 되는 판단이고 나의 판단은 자꾸 감정이라고 하지? 나의 판단은 왜 내가 내 감정을 케어하려고 내가 못 기다려서 내가 체력이 약해서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몰아붙이는 거지? 난 아닌데, 이렇게 저는 제가 훈련 받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에는 저만 몰랐던 거지, 저의 판단이 결국엔 감정에서 비롯된 판단이었다는 걸 진짜 나중에 돼서야 알았어요. 이유는, 이거를 구분하는 이유는 그냥 하나입니다. 이 판단이라는 거를 하려면은 그냥 진짜 되게 냉정하게 말하면은 딱 하나예요. 그 판단을 할 정도의 실력과 경험치를 가지고 있어? 그거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실력과 경험치 있는 사람만이 결국엔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거를 나중에 돼서야 알게 된 거죠. 맞습니다. 이게 주식을 배우는 입장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고 뭐 저희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튜브도 보시고 뭐 강의도 찾아보고 그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, 배우는 입장에서 제일 주의해야 되는 마음이 그거 같아요. 이거 주식뿐만이 아니겠지만 나도 지금 저 가르치는 분만큼은 지금 하는 것 같은데, 나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간 것 같은데 왜 나는 계속 부족하다고 말할까? 이게 이제 사람인지라 자존심도 있고 자존감이라는 것도 있고 뭐 자부심, 다르게 말하면 자부심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알게 모르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제 치켜 세우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, 근데 그런 거 내려놔야 진짜 배움이 있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저희가 동등한 입장에서 어니스트님하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.
저도 배운다는 생각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, 근데 또 저도 다른 데 가면 또 주식을 가르쳐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어떤 포지션을 할까? 나도 진짜 가르치고 싶다. 나도 어니스트님하고 거의 동일하게 알만큼 알고 경험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어니스트님 만큼 나도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적어도 이 자리에서 배울 게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마음을 저는 항상 좀 경계하면서 이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. 나도 여러분들께 가르치려는 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니스트님한테는 그냥 무조건 배우려는 생각으로 해야겠다, 잘 들어야겠다,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는데, 물론 이제 잘 될 때 있고 저도 이제 막 자존심 막 이런 게 생기면서 진행하는데 어그러지는 그런 때도 있지만 여전히 그런 거를 경계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, 여러분들도 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주식을 좀 배우고 익혀 나가면 조금 더 빠르게 괜히 시행착오 없이 배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이제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어니스님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나도 잘하는데 왜 그러지?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더 느끼는 부분이고, 지금까지도 이제 방송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뉘앙스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전달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기본적으로 내 주식 너무 이렇게 기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뭔가 재미가 없습니다. 그래서 조금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이런 곳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. 갈아타고 싶어요. 이사 가고 싶어요. 이 마음, 이런 생각이 안 들면 가장 좋겠지만 인간인지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. 이럴 때 어니스트는, 저는 보통 어떻게 하는지 저만의 그냥 노하우, 팁 같은 거를 말씀을 드려보면은, 저는 이 종목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수익성을 더 높일까, 수익 극대화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,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지루했었던 만큼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, 이거를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그만큼 더 많은, 어려운 문제죠.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이니만큼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신경 쓰면서 시뮬레이션과 시나리오를 수시로 생각하고 계속 개선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관심을 주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은 애정을 쏟게 되면은 이 종목에,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 더 큰 수익 극대화가 되겠는데 라고 하게 되면,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찾아냈었을 때 이 종목이 굉장히 예뻐 보이고 굉장히 설레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마음가짐 차이인데 저는 이렇게 보통 합니다. 네, 이거 주식에서 마인드 컨트롤 중요하다, 마인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되게 단면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. 이 주식 잘하는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가, 어떻게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가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.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네.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저도 공감이 되네요. 실제로 초보자 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수순이 좀 있거든요. 종목이 지루해졌어? 별로 재미없어졌어? 그럼 점점 관심이 떠납니다. 관심이 떠나다 보니까 종목은 알게 모르게 되게 미세하게 연속적으로 하루 만에 바뀌진 않는데 며칠 연속성이 이뤄지면서, 그러면서 한 달 지나면은 조금 바뀌어 있고 두 달 지나면 조금 바뀌어 있고 하는데, 그 변화를 무관심 때문에 전혀 캐치를 못해요.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하려고 했었던 매매를 일관되게 고집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그냥 계속 똑같은 거예요. 그렇게 똑같이 갔었을 때 나중에 정작 기회가 왔을 때는 이 기회에선 놓치거든요. 근데 이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가장 지루하고 가장 별로일 때, 그때가 오히려 기회고, 그때 더 많이 생각해 놔가지고 수익 극대화를 모색하는 방법을, 시간도 주어졌으니까 충분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주식 투자가 훨씬 더 재밌어지고 훨씬 더 실효성이 있는 투자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게 이제 들으면서도 와 그렇구나 하면서 적용을 선뜻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경험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힘든 상황에서는 여기에 관심을 주고 큰 수익을 노리기 위한 행동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 잔뜩 물 타가지고 비중 잔뜩 높이는 거, 그런 정도만 생각을 하셨고, 그렇게 해서 과거에 수익 몇 번 냈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만 머릿속이 머무는데, 이제 어니스트님 말씀하시는 이거를 시나리오를 계속 검토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여기에 관심을 준다는 얘기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.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행동적으로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매수매도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시나리오 상 내가 현재 생각하는 여기에 되게 굉장한 관심이 있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행동, 그러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이제 뭔가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를 행동적으로 그러니까는 뭘 해야 되죠? 라고 이제 답을 찾는 분들께는 그 습관은 좀 그렇게 좋지 않다. 차라리 만약에 그게 궁금하다면은 오셔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같이 경험하면서 경험의 학습을 좀 하셔라
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고. 네, 이거는 진짜 명확할 수밖에 없는 게 딱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여기서 시나리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거다라는 거는 나한테 퍼즐 조각이 한 조각밖에 없는 사람과 나한테 퍼즐 조각이 100조각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.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줄 아는 게 다양하고 일단 많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항상 하는 거죠. 근데 초보자일수록 하락했어? 기고 있어? 바닥에서 기고 있어? 물타기 딱 이 한 조각의 퍼즐만 가지고 그걸로 껴맞추려고 하니까 아구가 잘 안 맞는 거죠. 이게 안 먹힐 때가 많은 거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뭘 하느냐, 물타기 하느냐, 다른 거 뭐 100가지 카드 중에 뭐 하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어져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도 이때 연속적으로 지금 했던 게 저희가 자주 하는 말인데 나비 효과처럼 작용해서 내 선택지를 계속 넓혀가게 하고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 이제 선순환적인 측면에서 이어지는 그런 투자 행동이거든요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떨어졌을 때는 관심 끄고 다른 거랑 비교하면서 내 거 그지 같아 막 이렇게 비교하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막 기분 좋아지고 그러니까 막 여기다가 막 잔뜩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애정을 가지고서 막 홀딩 한다던가 막 그렇게 되는데 이게 단절되는 거거든요. 그게 전형적으로 그 단절만 피해져도 한 단계 발전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되게 무의미하게 다른 종목과 비교하면서 그게 내 종목이든 다른 사람 종목이든 비교하면서 갈아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얘기 이렇게 해볼게요. 저도 이제 지금 오늘 주제를 이제 꺼내 들면서 과거에 저도 엄청나게 많이 고민했던 거고 이거 갖고 어니스트님한테 왜 종목 이거 안 갈아타냐 뭐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침 받고 그러면서 저도 막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. 그때 막 도대체 왜 저렇게 답답하지?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예전 생각도 많이 났었고 근데 요즘에 내가 하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다른가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어니스트님이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오히려 제 마인드적인 부분 행동 패턴을 정리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. 이게 여러분들도 좀 한번 흡수하셔서 적용시키면은 주식하는데 많이 도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든 아니면 내 종목이 아까 그 영진약품처럼 뭔가 좀 재미난 상황이든 그럴 때 지금 당장 내가 뭘 하느냐 보다는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. 주식이란 거는 지금이 시작점도 아니고 지금이 끝도 아니에요. 그냥 중간이에요. 중간. 그 중간 지점 앞도 있었고 뒤도 있는 거예요. 그 앞뒤 현재 계속 이어지는 그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들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좀 실력과 경험치를 쌓는 게 진짜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라라는 차원에서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투자 클럽이라는 걸 하면서 실전 매매 같이 하고 도와드리면서 부족한 경험들을 채워드리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다. 그 부분 이제 늘상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희 투자클럽도 관심 갖고 한번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고요.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어떻게 가입하는지 맨날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좀 생각하고요. 저희 투자클럽은 네이버 카페,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, 주식비더 공유 카페로 검색해서 오시면 되는데 영상 하단에 저희 댓글란 있잖아요. 댓글란에다가 저희다 고정시켜 놓을게요. 그거 보시고 참고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저희 유튜브도 구독, 알람 해두시고요.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